이 영상에서는 독해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입 수험생의 사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어떤 유형의 부류의 분들입니다. 대입 수험생 또는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 대학원 시험과 같은 이런 어떤 국어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시험을 보는 분들에게 1차적으로 도움이 되겠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수험 기간이, 그러니까 응시할 시험이 좀 많이 남은 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어와 관련된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또는 어느 정도 성적이지만 더 높여야 되는데 변화가 잘 없는 분들이 자신의 독해력에 대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험생이 아닌 고등학교 1, 2학년 또는 중학생, 그런 본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과목에 어떤 흥미와 또 열의를 갖고 있는 반면 국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기에 빠졌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곳에 좀 주의를 해서 독해력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6월 달에 본 이제 어떤 시험에서는요, 과학과 수학 그리고 국어 등급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성적을 9월 들어서 1월 더 향상을 시켰죠. 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이 늦은 과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늘 고등학교 이래로 계속해서 3등급, 4등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학생에는 국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한다고 하는 이제 기출문제,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는 그러한 공부 방식을 선택했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뭔가 스스로 또는 혼자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사교육에 도움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열심히 구하는데 역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죠. 앞에서 보면 3, 4등급 정도, 4등급이 나왔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한번 자신의 왜 국어가 좋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알고 있던 것들을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토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으면 농작물이 잘 자라겠죠. 땅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또 비료도 줍니다. 근데 정말 뭐 건강한 토양이 건강한 그런 어떤 땅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름을 주지만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화학비료를 넣으면, 화학비료는 마치 그 음식의 MSG 같은 거겠죠. 그래서 금방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잘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제 읽으면서 내가 그것을 더 파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물론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는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있고 아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글도 사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어떤 지식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의 어떤 기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쉽게 자전거 기어를 예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전거의 기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본 적이 없을지라도,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자전거에서 이렇게 내가 레버를 하면 밑에서 털커덕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언제 한번 내려다 봤더니
커다랗게 돌아가는 내 페달 옆에 있는 어떤 커다란 톱니바퀴가 있고 저기 뒷바퀴에 작은 톱니바퀴가 있더라. 자, 그렇게 해서 뭔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물려서 돌아가는 것. 자, 이런 쪽으로 기어 B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 기어를 본 적도 없고 자전거를 타지도 않았다. 자전거에서 뭔가 기어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설명도 이해가 되지가 않겠죠. 자, 그 글에서 자동차 기어를 설명한 글에서 자전거 기어를 예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 자전거 기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서 자동차 기어를 설명하고 있는 글에 우리가 유추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은 여기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실제로 조금 더 이렇게 접촉을 해본 결과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 자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지식들을 불러내는 것들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의 특징은 자기가 알고 있고 그것을 딱 명시해서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되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건 뭐와 연결이 되거나 뭔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읽는 방식의 어떤 그 습관, 이해하는 습관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이제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내용, 단어의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언어적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단어상의 그 단어에 관련된 지식도 부족한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요,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장되거나 때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런 의미는 그냥 그거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하게 이건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야, 이런 의미일 수밖에 없어, 약간 이러한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공계 쪽을 선호하는 그런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언어적 특성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글을 이해하기 어렵고 배경 지식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언어와 단어,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서 해석하는 능력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글을 한 번 읽은 다음에 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자, 일단 단어에 대한 어떤 지식을 늘려야 하고요. 그 단어의 지식을 늘린다는 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단어의 개수를 늘려서 모르는 단어가 없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단어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단어 지식을 제대로 아는 것, 능숙하게 아는 것과 살짝 아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나 항상 설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략할 텐데요. 단어를 잘 알게 되고 그 단어들끼리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 그 만들어진 문장에 또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된 문장을 읽은 후에 가리고 그 문장을 되풀이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면요,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단어와 문법적 구조에 익숙해지면 그 문장을 듣고 바로 되풀이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듣고 되풀이하거나 읽은 다음에 다시 덮은 다음에 바로 되풀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는 문장들은 조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달리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의 문장이 길어져요. 그럼 그 문장이 아무리 독해력이 좋다 해도 그 문장의 길이를 전부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는지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읽은 것을 덮어놓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거나 이런 학생이 아니고 더 어리다면 지금 고등학교 수준의 문장 또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는 교과서의 내용을 바로 이렇게 덮어서 말하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떤 독해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초등학생이라면 이런 훈련은 그 학생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본인이 할 의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 읽기 자체를 너무 훈련이나 어떤 향상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그럴 때는 읽기 유창성 훈련을 주로 하면서 글에 담긴 내용들을 마음속에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그 기초 과정이 힘들지 않게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인 훈련보다는 조금 더 멀리에 있는 기초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그런 학생들 또는 그런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잘하고 수학도 좋아하고 뭐 공부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런 것을 겪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글 읽기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의 내용을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해보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음으로써 그 글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매우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추론해내는 그러한 읽기가 되도록 유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다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까 아는 것은 잘 됐는데 시중에 가벼운 소설들에 대해서도 그것조차 글을 읽는 것이 힘들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글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2등급 나오다가 또 몇 달 후에 1등급으로 올리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공부를 굉장히 안 하다가 뒤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또 그런 어떤 성품들,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공부를 등한시했거나 일부러 책을 많이 회피했거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읽는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가벼운 소설이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학생들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서사적인 글이라고 하는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잘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뭐 약간 인문계, 그러니까 문과라고 하는 그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소설들을 위주로 많이 읽어왔죠.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자신이 특별한 취미가 있지 않았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좀 많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서 느꼈던 정서를 공감하는 능력이 좀 약해요. 다른 것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읽어도 재미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준을 높여가면서 더 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험생이 된 그 시점에 뭔가 소설과 같은 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이 와닿지 않아서 같은 부분을 반복하게 된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읽은 것, 문장 안에서도 앞부분에 읽은 것과 뒷부분이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되돌아가는 겁니다. 과학을 소재로 한 글들은요, 주어가 많이 바뀌지 않아요. 문장에서의 주어는 달라지지만 결국은 어떤 글에서 어떤 부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화제, 그 대사는요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서술어가 다양해져요. 그런데 소설가 같은 경우는요 인물들이 나오고 또 인물의 내면과 또 어떤 사건을 회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주어가 조금씩 이렇게 막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로 읽어왔던 글의 문장이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의미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인문계 쪽 문과 학생들은요, 인문계가 아니라 이제 문과 쪽 학생들은요, 주어에 좀 더 집중하고 하는 반면에 이공계 학생들은 이상하게도 서술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익숙해진 글읽기와 다른 어떤 그 글은 읽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자, 이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국어가 아닌 수학이나 과학도 문제를 잘못 읽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문장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죠. 문장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다시 읽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장 따라 말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럼 그걸 계속하면 나아지느냐? 나아지겠지만 그 과제 자체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좀 더 하위에 약한 훈련들을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자, 때때로 이제 아이들이 뭐 중학생이 됐을지라도 뭔가 문장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몇 개의 단어를 말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죠. 반대로 아이가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부모님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본인이 답답해서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그 아이의 말을 대신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래서 아이가 문장을 조리 있게 또 완성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고등학교 때 친구들, 국어를 잘했던 친구들을 보면 말을 유창하게 잘했다. 자,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국어를 포함해서 공부를 잘하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말이 이제 뭔가 말이 되는 게 듣고 말하는 걸 먼저 배우죠. 그러니까 듣는 걸 먼저 익히고, 이제 그런 언어 발달 순서가 듣기로부터 먼저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말한 다음에 읽을 수 있는 건 조금 이제 늦고 발달하는 시기는 중첩되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시기는 글을 읽는 것보다 말하는 게 빠릅니다. 자, 그래서 좀 뒤에 시작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한 시간이 이미 다르니까요. 자, 그런데 듣기와 말하기에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그만큼 읽기와 쓰기에 더 능숙해집니다. 즉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말하는 걸로 통해서 발달이 되고, 그 어떤 범위 안에서 읽기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데 이 친구는 대화를 잘 못했다라고 합니다. 대화를 잘 못했다라는 것은 글보다는 훨씬 단어 수준이 약하고 그렇지만 뭔가 말을 듣고 그 언어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놓인 적이 별로 더 적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준 높은 대화를 못했다. 수준 높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듣고 해석하고 자신의 것을 내놓고 이런 것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대화를 못했고 또 독서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정보를 담은 글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되었다. 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사례로서 유용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는 당연히 굉장히 힘들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그것을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달이 좀 되지 않은 부분, 발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집중적인 연습을 필요로 해요. 자,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훈련하고 또 발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독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약함이 있다면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뭔가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어떤 교재를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충분히 좀 있다면 그것을 조금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하게 좀 더 이제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가 있지만 뭔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안에, 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성과를 거둬야 된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가 잘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증상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글을 읽었지만 글을 읽고 나서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글을 읽었을 때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봄과 거의 동시에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듯이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연상들이거든요. 읽으면서 그 글이 말하는 바를 마음속에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쉬운 글은 보면 즉각적으로 뭔가 그 내용이 파악되니까 가만히 있지만, 조금 나에게 좀 수준이 높다라고 느껴지는 글을 대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의 단어들, 사용된 단어가 만났을 때 그 표현들이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습관 또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그거예요. 글은 생각의 단서이다. 단서라는 건 우리가 보통 그 단서를 보고 뭔가를 이제 찾아가죠. 범인을 찾든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글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글과 생각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단어예요. 왜냐하면 단어는 글자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글자를 보면 그 의미를 떠올리죠. 카메라라는 글자를 보면 그냥 키읔, 미음, 에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카메라라는 게 뭔가 그 글자 코드에 단서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카메라라고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진을 찍는 기구라는 그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통해서 카메라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과 그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충분하게 습득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글을 보았을 때 그 글을 통해서 뭔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 학생이 얼마나 향상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